정역을 보면 자주 나오는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역책은 대역서 위대한 역이여 라는 서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첫말은 다름 아닌 이 말입니다. 성제 참으로 성스럽습니다. 우와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자격자, 역을 지은 이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왜 성인이라 한 것일까요? 도대체 성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인을 한자로 풀면 성스럽다 사람인에서 성스러운 사람을 이릅니다. 성자는 귀와 입구 그리고 사이의 왕자로 구성됩니다. 귀로 진리를 듣고 입으로 그 진리를 말하며 왕처럼 백성을 이끄는 사람 또는 백성을 이끄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지도자로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를 이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역의 계사전 상편 11장에 따르면 성인 2차 세심, 퇴장 어밀, 성인께서 역으로 마음을 닦되 알게 된 바를 가슴 깊이 밀어넣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기륭, 여민 동안 길하거나 흉하거나 언제나 백성과 함께하여 신의질의 지장왕 그 마음이 신비롭게도 미래를 알게 하고 지혜롭게도 지난 일은 묻어두니 기숙능 여차제 어떤 이가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성인께서는 매사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여기 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조차 비밀로 간직하고 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진리를 밝혀줍니다. 시고 천성신물 성인칙지 그리하여 하늘이 신물을 낳고 성인이 법칙 삼고 천지 변화 성인효지 천지가 변화함에 성인이 본받으며 천수상 현기룡 성인상지 하늘이 형상을 드러내어 기룡을 보여주니 성인이 또 다른 형상으로 나타낸다. 하출도 낙출서 성인칙지 황하에서 등장한 하도와 낙수에서 등장한 낙서로서 성인은 법칙 삼는다. 황하와 낙수는 강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과거로 떠나보시겠습니까? 저의 상상이 조금 들어갑니다. 원시시대 수렵 채집하며 운에 맡기며 살아가던 시기 복희 임금께서는 이 사정을 딱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십니다. 그리고는 줄을 엮어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아 일명 낚시법을 창안해내 기아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황하강에서 위는 용, 아래는 마른 용마가 나오고 이 용마의 등에 기이한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황하에서 나온 그림이라 해서 하도 또는 용이 지고 왔다 해서 용도라고 합니다. 이를 보시고 복희께서 첫 팔궤도를 그리십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은 그림을 어찌 그리신 것일까요? 용의 그림이 무언가 단서가 되어 깨달음을 얻으신 걸까요? 그 깨달음이란 도통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 순임금께서 다스리던 시기 당시의 대홍수로 치수사령관이었던 우께서 13년간 그의 집 앞을 3번이나 오셨으나 집에 들어가시지 않을 정도로 치수에 고군분투하시던 바로 그때 낙수에서 또 한 번의 신물이 즉 검은 거북이 현기가 나왔는데 이 거북의 등에 그려진 그림이 낙수에서 나왔다 해서 낙서 또는 거북이 등에 있었다 해서 귀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셨길래 이런 신묘한 영물들이 출현한 것일까요? 한결같이 백성을 애트시 여기어 덕을 행하시며 위기에 처해서는 그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절박함, 간절함이 신물을 불러들인 걸까요? 아니면 그 간절함에 대한 하늘의 대답이 신물로 보여진 것일까요? 그저 신화적인 후대인의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어낸 이야기라 해도 그림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도 낙서하며 그림이 보존되어 왔고 각종 정보를 취하는 도서관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후 왕의 자리에 오른 왕께서는 나라를 구주로 나누어 다스리십니다.
이후 천여 년이 지나 은나라 말 여색에 빠져 방탕하고 폭정을 행하던 주왕과 달리 당시 주지방의 족장이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정책으로 점점 백성의 신망이 두터워지니 이를 못마땅히 여기던 주왕에 의해 그 족장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7년을 지내면서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에 대해 시름이 깊었던 문왕께서 두 번째 팔궤도를 그리십니다. 그리고는 은나라가 멸망하고 만백성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새로운 주나라가 들어섭니다. 주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한 나라로 790년간 왕조를 이어갔으니 가히 중국의 고대사의 황금기라 부를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둘 다 그림인데 처음 것은 그림이고 둘째 것은 글이라 합니다. 하도와 낙도가 아니라 낙서 글이라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왜 그런지 시원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 누군가 아신다면 댓글이나 아래 표기된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낙서가 순임금 때 기원전 2200년대 출현하였고 은나라에 갑골문이 있었다고 하니 문자 시대였고 즉 글로 기록을 남김에 의의가 있으며 세밀히 연구하여 기록으로 남기자고.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듯합니다. 도와 서로 시대도 나누고 바뀜도 드러내고. 저의 단순 짐작입니다.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주나라도 몰락하고 다시 새 왕조가 들어서고 사라지고 하다가 19세기 말에 이릅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구한말 한국의 격변기로 풍전등화 같이 위태로운 시절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런데 토막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쇄국은 나라의 문호를 걸어 잠근다는 의미로 일본의 통역관이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유입된 개념이 한국의 역사서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오래전 학교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나 통상 거부 정책으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구한말로 돌아가 1866년에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병인양요. 참고로 연담 선생님과의 만남은 1861년입니다. 뒤이어 1871년에 미국이 강화도로 침입한 신미양요. 이후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을 개항하기도 하고 1881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으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고 외세 침략의 위기 속에서 농민들의 빈곤과 궁핍이 심화되었고 서학과 유교 간의 사상 갈등은 물론 양반과 서민 간 계급 갈등 또한 고조되어 이후 동학 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계급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아시아 중국에서는 1850년 태평천국에 난 인도 1857년 세포이 항쟁, 러시아에서는 1861년 농민해방령 이후 농민들의 토지 분배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1830년대 농촌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 프랑스 1848년 농민들의 소장료 감면 운동, 독일 1848년 농민들의 토지 개혁 운동, 미국 1890년대 농민들의 협동조합 운동. 이 사례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농민 봉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백성인 농민들의 빈곤과 궁핍이 심화되던 시기, 일부 선생님께서도 우리 백성이 처한 처절한 현실을 고민하십니다. 연담 선생께서 주신 시를 되뇌이시며 물의 맑음, 덕과 인의 실천에 성심을 다하시며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막막한 다알의 움직임을 숙고하시며 20년을 지내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백성을 구해낼 수 있을까? 정령 한포구북하며 평화로운 시절은 있을 수 없단 말인가? 계속 이어지는 고뇌와 번뇌 속에서 드디어 그렇게 애태우던, 그렇게 보이지 않던 그 방법을 찾으십니다. 변화. 상하라는 계급의 구분이 없는
귀천을 구분짓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를 찾아내십니다. 그 옛날 문왕께서 새 시대 주나라를 열었듯이 일부 선생께서도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역은 이 세상 통째로의 엄청난 무지막지한 변화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너무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야말로 다 죽게 생긴 그 순간 간절히 돌파구를 찾고자 변화를 갈구하듯이 이렇게 치여 사느니 죽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이 판국까지 왔는데 못할 게 뭐야. 이판사판 다 바꿔보자. 다 갈아엎어보자고. 새 출발해보자고. 시련을 겪으며 변화를 선택한 삶에서 오히려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삶의 보물을 깨달으며 오늘도 살아가듯이 갱년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인생의 설레이는 시작으로 여기며 기필코 새 청춘을 만들어내듯이 변화는, 역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역의 등장은 이렇게 새 세상을, 새 인생을 예고합니다. 정정방방의 호물량, 정정방방의 호물량의 평등하고 바른 세상을, 너무도 반가운 후 시절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갱년기의 우울증이 씻은 듯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바로 새날에 접어들진 않습니다. 새로움을 구상해야 비로소 찾아지고 새로운 행동을 취해야 비로소 작은 기미가 생겨납니다. 시간과 더불어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작은 기미들이 쌓여 어느새 이렇게 변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역이 그리고 정역이 극심한 혼란과 고달픈 현실에서 태동하였듯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북돋는 것이 역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을 통해 미래를 기획하기도 마음의 수양도 하면서 머지않아 세상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런데 그 변화는 앞으로 이러한 거라고 미리 역은 말해줍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히 가져 준비하라고. 채비하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성인께서 그대로 전하시며 몸소 삶에서 변화를 보이십니다. 그저 운에 따르던 생존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을 활용하는 변화를 이루시어 이후 사람들이 대자연의 베풀매 동행하여 같이 땀 흘리며 결실을 얻게 되고 한층 풍요로운 성장을 위한 노력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이 폐단을 없애고자 또다시 변화를 마주하니 모두가 생의 의의를 찾고 삶의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앞서 보여주십니다. 흔히 말하기를 한치 앞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기나긴 미래를 그리신 건지 감히 우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불가한 일임에도 해내신 분들이 3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이로움, 은혜로움,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하도와 첫 팔궤도인 포키 팔궤도의 출현은 선사시대인데 정역에 따르면 불이 나오고 농경에 앞섰기에 저의 지극히 단순한 가정으로 그때를 기원전 8000년이라 하면 6000년이 흘러 귀서가 나오고 또다시 1000년이 흐른 뒤 문왕 팔궤도가 나오고 3000년이 흘러 정역 팔궤도가 나옵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천 년의 세월 속 변화들을 보여주는 역이기에 그 방대함을 세세히 전할 수 없기에 기호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살아갈 인류에게 역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 그림들에 푹 빠져 오만가지 상상을 넘어 공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저도 귀 좀 열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저 높은 얘기를 들으려면 차곡차곡 올라가야 하겠지요. 덕과 인을 행하며 어렵습니다. 우선 내 옆 사람 얘기부터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